우리는 첫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어른들의 표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걷기는 단순한 움직이는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중 하나가 자주 걷기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걷기라는 좋은 행위를 현대인들은 점점 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죠. 집에서는 엘리베이터, 마트나 쇼핑몰에서는 에스컬레이터, 공항에서는 무빙워커를 타고 걷기를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사무실 업무가 일반화된 지금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하는 것 또한 걷는 행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장류 계열 중에서도 인간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절대적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로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 다큐멘터리나 동물원에서 상체를 세운 침팬지나 오랑우탄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동물들은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잠깐 이 자세를 취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 이외에는 보통 네 발을 이용해서 걷는 것이 일반적이죠. 오직 인간만이 완벽한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봐도 인간의 걷기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걷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이런 진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왜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할 책 다나카 나오키의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걷는 행동을 피하며 오랜 시간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걸으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심장을 비롯한 몸 전체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적절한 강도로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 또한 높게 유지할 수 있죠. 특히 50대 이후에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면 노화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0대에 가장 추천하는 걷기는 바로 급보입니다. 1분 동안 100m를 이동하는 속도로 걸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하죠. 만약 관절이 좋지 않다면 뒤로 걷거나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걸으면 평소에 쓰지 않았던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수영장 등 물속에서 걸으면 하중이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 발목 등의 관절에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화된 걷기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신체 활동인 걷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걷기를 통해 적절한 자극을 받은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뇌의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부족하면 ADHD, 조현병, 우울증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일정한 리듬을 타는 운동 시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른 새벽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잡념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해보세요. 또 오전이나 오후에는 이웃과 인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맞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하세요. 걷기가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북칼람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